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겪은 체험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하고 실패 사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게 되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수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매달 날아오는 그 거래 명세서가 그 사람의 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그 주거지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그 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은행에서 날아온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저희 경우 이제 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조카가 보증을 서주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은행과 관련된 얘기인데 며칠 전에 그때 은행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의 잔고가 바닥이 나서 제가 발행한 수표와 카드 등 각 두 건이 발생을 했는데 한 건당 $30씩 그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는 그런 통지가 왔습니다. 저도 처음 모르는 내용이라 부랴부랴 학교 앞 은행으로 달려와서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2일 전에 잔고가 마이너스가 돼서 추가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상태에서 거래된 것이 5건이나 되어 $150나 은행으로 이게 지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행 서비스센터에 가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에서 그런 주의 의무를 설명한 적이 없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페널티로 지급된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상담 은행원이 이제 그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개설하는 은행으로 와서 달려가 따졌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은행 책임이 있다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한 건당 $30의 무거운 차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따졌습니다. 미국 법에서는 duty of care to notify를 게을리했다. 그러니 은행에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건에 해당하는 $60를 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그 책임자가 없으므로 자기로서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한 달에 $20씩 구자 유지 비용을 공제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제 계좌가 일반 당자 계좌로서 평균 잔고가 $5,000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 학생으로서 학생 계좌를 개설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따지고 나는 $5,000를 유지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따지니까 총 책임자 매니저한테 설명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직원의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집에 전화를 기다려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상담 중이라 바꿔줄 수 없다고 해서 메모를 남기고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우리말로 하면 지점장 정도 되는 책임자에게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150를 모두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씨는 매우 친절했고 다른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생활에서 작은 권리를 주장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패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끌던 아스트로벤 차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영국에서 벌티모 항에 도착할 때 아주 통관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삿짐과 차가 따로이 운송된 관계로 이삿짐이 창고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2001년 9월 17경 듣고 한국인 운송업체에 통관과 운송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차는 이미 9월 10일경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업체로부터 도착 통지를 받지 못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체료를 매일 $40씩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운송업체로부터 통관 통지를 받지 못하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연체료를 매일 $40씩 물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통관이 끝났다는 소식이 안 들려서 매일 전화로 확인했는데 이삿짐에 물품 명세를 자세히 쓰라고 하고 차의 경우 타이틀, 우리 말하는 차량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절되었다고 그 운송업체에서 들었습니다. 보충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 운송업체에서도 통관이 어려울 것 같으니 저한테 직접 가서 통관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매형의 도움으로 세관으로 갔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도 참고도 하지 않고 세관이 고압적인 자세로 내 차가 미국 차량의 안전 기준과 배기가스 배출 용도를 기준을 지키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고지하로 통관시켜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생산된 차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세관이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된 차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 유럽에서 생산된 차와 한국에서 생산된 차는 그 기준이 미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종류의 차를 한국에서 몇 대나 판다고 미국 기준에 맞춰 대량 생산된 차를 한국에 맞게 더 나쁘게 고치겠느냐. 그런다면 상식에 맞지 않고 비경제적이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 학생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관원이 제가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고 그 상황을 알고 난 뒤에 친절하게 서류를 몇 장 주어 작성케 하고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관이 끝났다고. 그래서 통관 서류를 받아들고 운송업체에 연락하여 운송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건비는 무척 비싸서 4-5시간 걸리는 운송비가 $600이고 차량 이삿짐 운송비 통관비 연체료로 $2,000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통관이 늦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지불한 $480에 대해서는 영국 담당 운송업체에게 항의하여 서류를 보냈는데 해상 운송회사에서 도착 통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받았을 뿐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았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받은 후에 차를 등록하러 갔는데 그 담당 직원이 버지니아주에 세일즈 텍스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한국에서 구입한 차고 그 당시 취득세도 모든 공과금을 물었는데 왜 내야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매니저한테 물어보노 내가 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의 30%에 대한 세일즈 텍스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세일즈 텍스를 낸 이유는 그것을 내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고 말았습니다. 시청에 가서 차량에 대한 재산세를 내려갔더니 이곳에선 다른 주에서 차량 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도 세일즈 텍스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수긍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작은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찾기를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권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